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큐 김보람입니다. 어제 연저점을 이탈했던 지수는 오늘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개인의 매수 속에 소폭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자세하게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소폭 상승 출발한 이후 장 초반 혼조 흐름을 보이면서 1760선으로 내려가기도 했지만 개인의 저가 매수에 1770선 안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장중 고점이 1779포인트로 1780 회복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도하면서 상승폭 또한 제한적인데요. 현재 외국인 쪽에서 나흘째 매도하면서 지금 470억 원 정도 팔고 있고요. 기관도 6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 쪽에서 620억 원 정도 사주면서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요. 지수는 4포인트 올랐습니다. 현재 1773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합니다. 코스닥도 반발 매수세 유입으로 나흘 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 비해 조금 더 상승폭이 큰 상황인데요. 460선 회복은 하지 못한 채 450선 중후반에서 상승폭 맴돌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나흘 만에 매수해주면서 8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도 여기에 20억 원 정도 매수 물량 보태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 쪽에서 70억 원 정도 팔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지수는 꾸준하게 상승폭 유지하고 있습니다. 0.4% 올랐고요. 456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 시장으로 넘어갑니다. 유로화 우려가 일단 완화되면서 환율도 하루 만에 다시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1140원대 중후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ESM의 은행 면허 부여 논의에 위험 회피 심리가 다소 누그러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3원 70전 내린 1147원 50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해봤고요. 잠시 뒤부터는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방법 알려드리는데요. 무료 문자 번호로 함께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 매수하신 종목명, 비중, 가격까지 문자로 적어 보내주시면 되고요. 한 종목만 고민이 아니신 분들은 전문가와 직접 통화를 통해 포트폴리오 점검 또한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02-3153-2613번으로 함께 참여 신청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는 동안에 먼저 구체적으로 시장 분석해보고요. 현명한 대응 전략까지 세워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강남 대로지점 길계선 부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급락에 따른 개인의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국내 증시 소폭 오르고 있는데요. 자세한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에 노출되면서 고민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가장 큰 고민은 반등에 대한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반등이 나와질 것인지 또는 제한적인 반등 아래에서 또다시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두 가지 시나리오로 예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이 반등을 했다가 다시 재하락하든지 또는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든지 간에 두 가지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국면이다라고 판단되는데요. 지금 반등을 예상할 수 있는 국면이라는 것이 시장의 전체적인 지표와 경제 인덱스 그리고 금리 지표를 다 통틀어서 종합해 볼 때 지금 유로존 문제가 국지적으로 좀 발생하고 있다. 또는 글로벌하게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 문제가 한꺼번에 도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제한적으로 범위가 좁혀진 상황에서 지역적으로 또는 국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반등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라고 계속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지금 최근에 외국인 포지션 자체가 시장 자체를 붕괴시킬 정도로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도 한 476억 정도대로 시장 수준에 비해서는 굉장히 매도 범위는 약하지만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아직까지는 위험 자산을 선호할 만한 그런 여건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고 아직까지도 계속 안전 자산으로 자금 회피 현상이 지금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로써 봤을 때는 반등 가능하겠지만 반등이 계속적으로 우상향으로 터닝해서 트렌드를 상승으로 잡아가기에는 아직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을 반증하는 것이 최근에 독일의 국채 입찰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지금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위험자산에 대한 회피 현상은 지속될 것이다. 그러면 배트를 짧게 잡고 시장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되고요. 마지막으로는 금융시장에서의 그러면 반등이 만약에 우리들의 바람처럼 나와준다 그러면 자동차 업종으로 배팅을 할 것이냐 또는 IT 업종으로 배팅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최근 기관과 외국인들은
물론 순매수에 대한 트렌드가 강하게 유지되고 있지는 않지만 간헐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업종의 포지션은 거의 IT와 자동차로 중심이 돼 있고 외국인들은 IT 종목에 대한 그나마 순매수가 유지되는 반면에 국내 기관들은 자동차 쪽으로 순매수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장은 못 되기 때문에 제한적 상승만이 담보된다 그러면 과연 IT 쪽의 배팅이냐 자동차 쪽이냐 배팅해서 볼 때는 지금 미국 내 유가가 갤런당 가격 대비해서 유류 소비가 급격하게 감소가 되고 있고 이는 리먼 사태 당시에 갤런당 4불대를 호가하던 기름 가격 대비해가지고 최근에 유류 소비가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는 것들은 이전 상황 때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게 경기 위축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측면으로 해석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가솔린 소비가 급격하게 감소된다 그러면 자동차 이용에 대한 수요도 급감할 것이고 운송 수단으로서의 오토모빌 수단들의 여러 가지 수요나 향후에 대한 또 니즈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급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해 보면 자동차보다는 IT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보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동차보다는 IT다 말씀 들어봤고요. 이어서 오늘 내일 발표되는 미국의 경제 지표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금일 목요일자의 미국의 경제지표 발표는 내구재 주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신규 주문은 1.1%의 지난 데이터에서 이번 컨센서스 0.6%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운송을 제외한 나머지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는 0.4%에서 이번 컨센서스는 0.2%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내구재 주문 자체가 좀 감소하고 있다라고 좀 분석이 되기 때문에 미국 경기 자체가 지금 최근까지 꾸준히 유지되고 있던 것들이 약간 조금 주춤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신규 실업수당 시청 같은 경우에 38만 6천 건에서 이번 데이터 38만 건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실업수당 신청이 감소하고 있는 측면은 적어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반등의 가능성을 열어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반영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지표는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미결주택 판매 데이터는 5.9% 이전 데이터에서 이번 컨센서스는 0.9%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5%나 급감하고 있는 미결주택 매매로 봤을 때는 수치가 감소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경매 건수가 급격하게 감소가 되고 있고 미결주택 매매보다는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가 몰리고 있다라고 이게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단중기적으로는 하방 경기성을 일부분은 확보했을 가능성으로 점검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보면 시장이 추가적인 폭락이라기보다는 반등도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경제지표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금요일자에는 GDP 결과 실제 데이터 발표가 있겠는데요. 기존의 1.9% 데이터에서 이번 수정 데이터가 실제로는 1.2%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GDP 가격 지수도 2.0%에서 1.6%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소비자 신뢰 지수는 72.0에서 동일한 데이터 컨센서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데이터가 수정 데이터가 감소되고 있다는 것들은 일단 미국의 경기 자체가 주춤하면서 약간 하강으로 기울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반등이 상승으로의 전환이 아니라 반등은 반등일 것이다. 이렇게 시장 대응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후장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하는지 다시 한번 국내 증시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네, 시장은 계속적으로 상승 트렌드를 가져가기엔 좀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일단은 반등을 이용한 짧은 트레이딩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보면 아까 전서에 얘기 드렸던 대로 배트를 짧게 잡고 시장을 단기 트레이딩 위주로 해서 대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이 계속 조금씩은 매도하고 있고 기관은 순매수는 하고 있지만 시장을 방어적인 수단으로만 순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로 갑작스럽게 끌어올리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개인만이 순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라든지 또는 대형주 중에서 낙폭을 보였던 종목 중심으로 대응이 필요한데요. 대형주 중에서는 제일모직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SK 하이닉스 낙폭이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시장 대응해보시고요. 동양기전이나 휴맥스 홀딩스, CTC 바이오 같은 종목들 트레이딩을 권유드리겠습니다. 관심 종목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길계선 부장님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시작됩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목요일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인포트 투자자문의 정동웅 전문가, YG 인베스트의 심규환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상담 자세하고 친절하게 해드립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 무료 문자 번호로 함께합니다. 013-3366-0110번인데요. 지금 바로 이 번호로 매수하신 종목명, 가격,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문가와 함께 직접 통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와 함께 포트폴리오 상담도 가능한데요. 전화번호 02-3153-2613번으로 참여 신청 가능합니다. 자,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부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아, 예. 네, 수고 많습니다. 네 어떤 정보 이거? 보유 중이신가? 시청자님 지금 TV 볼륨 크게 틀어놓고 계신가 봐요. 시청자님, 아, 예. 네, TV 볼륨 조금만 줄여주세요. 예, 소리 낮출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예. 시청자님 어떤 종목인가요? 예, 삼성전기하고 네, 기아차인데, 네, 그것 좀 봐주실까 하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부터 매수하신 가격 여쭤볼게요. 예. 삼성전, 삼성전기는 네, 10만 원에 네, 50%고요. 예. 기아는 7만 4천 원에 한 네. 30% 되거든요. 요즘 같은 장에서 수익 내기 굉장히 어려우신데 일단 두 종목 안전하네요. 지금 상황은요? 그런데 안전한데요. 유럽 사태 때문에 어제 네. 변동이 너무 심해서 네.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나? 안 그러면 아마 손대대가 네.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나? 네. 이걸 좀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좀 정리를 해야 하는 것인지 워낙 시장 상황이 요즘 불안하기 때문에 옆에 계신 심기현 대표님께 전해드리기 전에요. 먼저 포트폴리오 정리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에게 두 종목을 말씀해 주셨어요. 삼성전기와 기아차입니다. 삼성전기는 오늘 또 2분기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은 10만 원이라고 하시고요. 비중이 50%십니다. 기아차는 7만 4천 원에 비중이 30%시고요. 두 종목 한번 옆에 계신 심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우선은 두 종목 다 매수를 해주셨는데, 뭐 좋은 종목을 매수를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시장 대비해서 예. 그래도 다른 시청자님들보다도 높은 수익을 현재 거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삼성전기는 오늘 이제 수익 구간으로 접어드셨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아, 예. 네, 지금은 어제, 네, 어제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걱정이 돼갖고, 네네. 그리고 이 단기로 네. 현금을 가 있다가 단기로 들어가 조금 나올라 하다가 물린 건지, 안 그러면 뭐 괜찮은 건지. 네. 우선은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 떨어진 것은 사실은 삼성전기만의 문제로 떨어진 것은 아니고요. F과 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전기전자 업종이 조금 하락폭이 커지면서 삼성전기도 동반 하락을 하였기 때문에 뭐 큰 걱정은 없으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IT 업종 내에서도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오늘장 이슈로 인해서 특히나 실적 발표 이슈 이후에 좀 더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오늘 삼성전기가 실적을 발표한 건 알고 계신가요? 예. 네, 실적 뭐 아시겠지만 상당히 좋게 나왔다라고 정리해 네, 드릴 수가 있는데, 예. 네, 특히나 뭐 매출에 대한 부분은 물론 30% 넘는 증가세 보였다는 측면에 있어서 좋게 볼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영업이익률이 120%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즉 갤럭시 S3를 비롯한 스마트폰 관련된 부분의 실적이 이제 삼성전기의 실적에 바로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3분기도 한 번쯤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폰 관련된 부품 업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네, 물론 MLCC 관련된 부분도 있겠지만은 점차적으로 이 스마트폰 관련된 관련주로 지금은 이제 변모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이 작용하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앞으로 뭐 삼성전자라든가 IT 업종의 계속적인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애플은 실적이 좀 안 좋았지만은 국내 IT 대형 업체들은 오히려 상대적인 수익을 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애플이 안 좋았다는 거 그만큼 2분기 동안 아이폰 관련된 판매가 많이 줄었다는 것으로 삼성전자와 관련된 업체들은 오히려 수익이 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수익 구간 돌아섰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홀딩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이 시청자님께서는 이 종목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갖고 계신 거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한다면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우선 현금을 어느 정도는 좀 늘려놓으시는 게 마음 편한 투자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도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 반등이 왔을 때 삼성전기는 조금 비중을 줄여 나가시는, 즉 분할 매도로 수익 실현하시는 대응 전략을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삼성전기 약간 짧게 보셨다라고 하셨는데 맨 처음에 매수를 하셔갖고 목표가를 얼마 정도 잡고 매매를 해주신 건가요? 10만 한 5천 원 되면 단기로 팔고 네. 현금을 보유하려고 했는데요. 네. 그게 못 미쳐갖고 10만 5천 4천 원이요? 원까지 갔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럼 10만 5천 원에 대해서 지금 아마 그 매매 타이밍을 잡으셨다고 한다면은 한 5%, 한 4%에서 5% 정도의 단기 수익을 노리시고 아마 들어가신 것 같으신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점 충분히 뭐 5%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이 가격대에서 최소한 2에서 3% 정도의 상승 가능성은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따라서 목표가 설정에 있어서는 한 10만 3천 원이니까 4천 원 정도가 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생각하셨던 대로 단기적으로만 그냥 수익 보고 나오자라고 생각하신다고 한다면은 짧게 한 10만 4천 원 부분을 목표가로 짧게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사실 이 종목이 좀 최근에 지지부진한 흐름 보였지만 시장 대비해서는 상당히 강했습니다. 10만 원대라는 아주 지지 라인 형성 여부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9만 5천 원만 이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크게 지금은 급락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3분기 실적 기대감이 그 어느 종목보다도 높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선은 손절가 9만 5천 원에 대해서 조금은 여유 있게 한번 잡아드리고요. 우선은 이 종목으로 수익 보고 나오자. 하지만은 처음 생각하셨던 대로 뭐 11만 원 이상으로 가기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불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단기적으로만 이 종목 수익 짧게 보고 나오는 관점 대응 전략 그대로 이행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예. 좀 이해가 되셨나요? 예. 네, 우선은 뭐 생각하신 대로 투자 전략 세운다라고 한다면은 비중이 크시지만은 어느 정도는 좀 현실 가능성이 있을 걸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투자를 해주시고, 단 어느 정도 종목이 빨리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처음 생각하셨던 대로 올라왔을 때는 정리하시는 거 꼭 잊지 말아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선 그렇다면 그리고요. 네. 기한을 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이제 기아차 이제 봐드릴 건데요. 기아차 네. 같은 경우 지금 수익 구간이신가요? 예. 네, 우선은 수익 구간 먼저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고요. 사실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현대차와 좀 다르게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반면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은 좀 파는 모습 보였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하반기 자동차 업종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판매량 감소에 따른 우려감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준중형에 대한 강점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대차보다는 지금 신차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K9이 예상보다는 판매량이 좀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뭐 K3라든가 신차, 이 중소형 시장에 있어서의 좀 기대감이 높은 차종의 그러한 앞으로 신차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목표가를 8만 원 이상 잡기에는 역시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약간은 좀 리스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지금 7만 6,200원 내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77,500원대까지만 딱 목표가 잡으시고 올해까지 올라왔을 때는 정리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면서 78,000원 이상에서는 좀 매물 소화 과정 및 우려감이 좀 커질 수는 있을 걸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77,500원만 놓고 짧게 해갖고 수익을 좀 더 극대화시키는 전략으로 현금을 보유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면서, 현금이 많다고 한다면 사실 시장이 급락이 두렵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만 추세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로 더 올라갔을 때 팔고 시장을 한번 관망하자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기아차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근데 단기로 샀는데 만약에 여기 시장 경쟁이 좋아갖고 중기나 장기로 갈 수는 있습니까? 한번 알아봐 주시면. 네, 중장기로 봤을 때는요? 네, 우선 기아차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전략은 아직은 좀 불확실성이 높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상반기까지는 자동차 판매율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것은 해외 시장에서 물론 제품 경쟁력도 많이 올라갔지만은 가격적인 경쟁력이 다른 이 해외 업체들과 좀 차이가 많았기 때문에 약간은 좀 싸게 해서 많이 팔았다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은 국내 시장에서는 이 해외 차들과의 가격 경쟁력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은 판매량이
감소하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하반기도 만약에 해외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한다면은 판매량이 지금과 같이 높게 형성이 될 가능성은 조금 낮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기아차는 단기적으로만 좀 77,500원 라인 말씀을 드리겠고요. 삼성전기는 반대로 좀 중장기적으로 물론 시청자님께서 생각하셨던 대로 시장이 좀 안정화된다라는 전제 하에는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셔도 무난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폰 관련된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3분기, 4분기 물론 전기전자 업종도 하반기 불확실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은 지금 상황만 놓고 봤을 때에는 삼성전자와 애플 양자 구도 혹은 삼성전자의 지금 시점 약간의 독식 구도가 가능한 그런 시기가 3분기이기 때문에 우선은 좀 더 시간을 갖고 몇 개월 동안 투자하신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연말 이후에 만약에 좀 시장이 안정화되고 연말 랠리가 나와주면은 한 11만 5천 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 보고 삼성전기는 홀딩하시는 전략은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도움 많이 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전화 받아봤고요. 다음 문자로 들어온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1054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종목은 KP케미칼입니다. 매수하신 가격 18,000원이네요. 비중이 20%. 보유를 해야 할지 종목 교체를 해야 할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겠어요. KP케미칼 지금 18,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뭐 손실이 지금 네. 50% 이상 거의 80% 가까이 나신 상태인데 KP케미칼은 지금 단기에는 반등이 좀 힘들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KP케미칼이 뭐 대외 악재도 있었고 뭐 실적도 안 좋은 부분 때문에 지금 차트상 많이 꼬리를 아래로 내렸는데 네. KP케미칼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화학업체라고 석유 화학업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대 주주도 뭐 호남 석유인 것만큼 석유화학 기업인데 이런 석유화학 기업 같은 경우는 중국 경기가 매우 민감합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 경기가 지속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다 이런 말이 나돌고 있기 때문에 뭐 호남 석유나 KP케미칼 역시 그 여파를 피해가지 못하고 지금 2분기 실적이 악화되면서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종목 교체를 해야 되냐 보유를 해야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그거를 뚜렷하게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저 같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진짜 실적 모멘텀이 뚜렷한 뭐 3분기까지 본다면 IT나 자동차 전차군단으로 종목 교체를 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KP케미칼이 그때 다시 장이 안 좋아지면 KP케미칼 같은 바닥을 먼저 다진 종목들이 먼저 반등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KP케미칼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바로 매도는 하지 마시고 13,000원 부근까지 반등을 줬을 시에 KP케미칼을 한 반 정도, 10% 정도는 매도를 하셔서 그 매도하신 금액을 손절친 금액을 전차, 삼성전자, 뭐 현대기아차 아니면 현대모비스 등으로 좀 교체하시는 전략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KP케미칼 살펴봤고요. 다음 들어온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지디스플레이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은 8501번님의 종목인데요. 매수하신 가격은 2,175원이고요. 비중이 15%.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네, 우선은 뭐 지금 시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급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600원 사이에서 현재 시점 계속적인 좀 하락폭이 나오면서 현재 시점은 2,100원대까지 떨어지는 모습 보였는데 이 종목에서는 우선은 지금 시점 매수가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한 번쯤은 좀 정리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7월 중순부터 좀 분위기가 빠르게 좀 반전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사실 7월 초만 하더라도 매수 거래량 평소 거래량의 한 3배가 넘는 그러한 매수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사실 급등 양상이 최근까지 좀 이어졌습니다. 7월 하지만 중순부터는 반대로 그동안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매수 물량이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시점은 어느 정도 좀 급락세가 진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그 급락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졌다라고는 좀 보기 힘들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선은 좀 정리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 전반적으로 디스플레이 관련된 업황에 대해서 좀 관심 가지신다라고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대형 업체, 특히나 삼성전자 터치 패널 관련주로서 묶여 있고 확실하게 좀 공급량이 많은 그러한 종목 쪽으로 관심 가지시는 전략이 지금과 같은 이 디스플레이 시장에 있어서는 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매도하시고 좀 더 큰 대형 업체 쪽으로 관심 가지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었고요.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0116번님께서 중앙 백신 보내주셨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11,300원, 비중이 30%. 작년 8월 초에 악몽이 생생한데요. 작년과 같은 악몽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나요? 하십니다.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또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시장 분위기 제가 뭐 단기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를 좀 전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화요일 날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이제 코스피가 전 저점을 밑으로 하향하면서 코스닥에서 어제 투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코스닥 차트를 잠깐 비교를 해보시면 예, 지금 코스닥은 전 저점까지 아직까지 내려온 수준이 아닙니다. 어제 ESM 유로 안정화 기구에서 뭐 은행 역할을 추가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뭐 독일이나 이런 유럽 지수들이 약간 상승폭을 나타내며 약간 상승했었는데 그렇게까지 기대만큼 큰 상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외국인이 선물을 매도하고 있고 현물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오늘 이틀 동안 급락에 대한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라면 내일 다시 한번 코스닥 장세에서는 투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매매하시려는, 특히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좀 자제를 해주시고 투매가 한두 번 더 나오면 그때 저가를 이용해서 저점을 잡은 다음에 단기 트레이딩으로 반등을 줄 때 그렇게 아까 뭐 길계순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방망이를 짧게 가져가는 이런 전략이 지금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투매가 다시 한번 코스닥 투매가 나올 수 있는 장에서는 오늘 같은 날은 좀 매수를 자제하자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고 지금 뭐 중앙 백신을 말씀하셨는데 중앙 백신 같은 경우는 뭐 파루 등과 같이 해서 이제 테마로 묶여서 뭐 구제역이 발생한다든가 조류독감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발생하면 테마로 엮여서 많이 급등 패턴을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근데 하반기에 지금 코스닥에서는 하반기에 좋게 보는 업종군이 바이오 업종입니다. 그런데 바이오 업종 중에서도 줄기세포 관련주 특히 뭐 셀트리온이나 파미셀, 메디포스트 등과 같은 관련주들이 뭐 실적이 개선되면서 하반기에는 좀 유효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많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중앙백신 같은 경우는 그런 바이오주에 끼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차트상 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시기다 뭐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차라리 중앙백신 지금 뭐 11,3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약간의 수익권인데 내일같이 불안한 장세가 나올지 모르는 투매가 나올 수 있는 장세 전에 오늘 차라리 마음 편하게 수익을 지금 뭐 매매 수수료 빼면 거의 수익이 없는 구간인데 지금이나마 현금을 다 100% 하신 다음에 내일이나 내일 모레까지 한번 지켜보시고 투매가 나온다면 그때 있는 현금을 이제 과감하게 투자하셔서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반등을 줄 때 그때 단기적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그런 전략을 추천드리고 싶고 만약에 중앙 백신에서 종목을 교체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파미셀이나 메디포스트 등과 같은 바이오 종목으로 교체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앙 백신 살펴봐 드렸고요. 다음 종목 살펴볼까요? 2443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캠트로닉스인데요. 매수하신 가격은 14,700원, 비중이 10%, 비중은 적지만 매수하신 가격이 꽤 높아요. 네, 우선 아마 뭐 무선 충전 관련된 부분에 대한 테마로 아마 접근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시점 상당히 좀 낙폭이 많이 커지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좀 불안감 크시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데 무선 충전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 최대 화두가 되었던 그러한 테마입니다. 사실은 성장성에 대한 그러한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되는 모습 보이면서 급등 양상도 보였지만은 최근 들어서 뭐 캠트로닉스를 비롯해 갖고 다른 클로버 하이텍 같은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급락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측면은 상당히 좀 분위기가 많이 반전되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대표 무선 관련 충전기인 YG 파워 역시나 급등 이후에 최근에 급락세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반토막 나는 모습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상당히 좀 힘든 그런 시기가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이미 지금 이렇게 많은 손실을 보신 상황에서는 제 개인적으로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으시다라고 한다면은 한 번은 홀딩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는데 무선 충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상용화가 그렇게 빨리 되지는 않을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편리성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은 생각만큼 우리 주변에서 이 무선 충전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은 좀 주가 조정 가능성은 있겠지만은 어쨌든 미래의 이 스마트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무선 충전은 하나의 대세, 즉 하나의 표본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이지 언제든지 다시 한번 테마 형성 가능성은 높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그러한 가능성이 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제 개인적으로 9월 달이라든가 10월 달에 각
대표 업체들의 스마트폰이 나오는 그러한 시기에 있어서는 충분히 재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손절은 의미가 없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좀 홀딩하시자. 하지만 목표가 설정에 있어서는 지금은 구체적인 설정보다는 우선 10,000원 이상에서는 한 번은 팔 수 있는 시간은 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목표가 설정보다는 다시 한번 무선 충전 관련된 테마가 얼마나 빨리 오는지를 확인하시고 왔을 때 다시 한번 그때 가격대에서 목표가를 설정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0,000원 정도에서 매도 기회가 왔을 때 정리해보자라는 의견이셨고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저희 무료 문자 번호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매수하신 종목명, 가격, 비중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상담해드릴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예.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아예 크로바 하이텍요. 크로바이텍 매수하신 가격은요? 예, 5,820원에 30%. 네, 5,820원의 비중이 30%라고 하셨고요. 예. 다른 종목도 있으신가요? 예, BH. BH 매수하신 예. 가격과 비중은요? 예, 7,820원에 30%. 네, 7,820원의 비중이 30%. 예, 예. 두 종목 조금씩 손실 중이세요. 예, 예. 네, 어떤 점 가장 궁금하신가요? 그게 제가 단기로 보고 매수를 했는데, 네. 그거 많이 올라가더니 그게 쭉 빠져버리네요. 네. 단기로 봤던 종목인데 일단은 단기로 가져가지 못하고 조금 끌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예.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앞으로 흐름은 어떤지 한번 상담 드리기 전에요. 먼저 포트폴리오 정리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희에게 두 종목 말씀해 주셨는데요. 크로바이텍과 BH 두 종목입니다. 같은 비중 30%씩인데요. 크로바이텍 매수하신 가격이 5,820원 그리고 BH가 7,820원입니다. 두 종목은 정동호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지금 뭐 크로바 하이텍 그리고 BH도 두 종목 다 이제 마이너스 구간인데 제가 먼저 크로바 하이텍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예, 크로바 하이텍 같은 경우는 아몰레드 드라이브 설계 및 패키징 그리고 HDD 그리고 마지막이 전원 공급 장치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아몰레드 자가 들어가고 전원 공급 장치 부품이란 이 두 가지 용어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만큼 크로바 하이텍이 아몰레드주에도 꼈다가 그리고 무선 충전에도 꼈다가 이런 테마에 두 가지 테마에 엮이면서 급등락을 했던 그 종목인데, 크로바 하이텍 같은 경우는 작년 5월 달에 4,000원에서 거의 6,000원까지 5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50% 가까이 상승했던 이유는 아까 뭐 좀 전에 말씀드린 무선 충전 테마에 끼면서 50% 가까이 상승했다가 그 테마성이 소진되면서 지금 다시 5,000원이 깨지고 4,000원대까지 내려온 구간인데, 테마성이 모두 다 소진되고 다시 예전 가격으로 돌아오면, 만약에 4,000원 초반까지 다시 돌아오면 다시 한번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무선 충전 테마로만 다시 상승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내일 모레까지는 코스닥 장세에서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모레까지는 지금 뭐 크로바 하이텍을 뭐 어떻게, 지금 손실이 크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보자 이렇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만약에 내일 모레까지 투매가 나오는 장에서 크로바 하이텍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때 뭐 두려움에 떠시면서 뭐 손절매를 하지 마시고 4,000원까지 내려오면 과감하게 한번 추가 매수 5% 이상을 해봐서 크로바 하이텍 평단가를 낮춘 다음에 장기로 보는 전략을 추천드리고 싶은데, 혹시 지금 시청자님께서 크로바 하이텍을 뭐 단기로 보고 들어가신 건가요? 예, 예. 지금 크로바 하이텍이 단기로 보고 들어가신 거라면은 크로바 하이텍을 수익을 보고 팔기에는 좀 힘든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장기로 내년까지 좀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제가 아까 사업 부분을 말씀드렸을 때 전원 공급 장치 무선 충전 테마에도 끼고 아몰레드 테마에도 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몰레드나 무선 충전 같은 투자는 내년이나 내년 하반기쯤에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크로바 하이텍이 지금 실적을 잠깐 보시면 실적이 뭐 그렇게 고평가된 수준이 아닙니다. 6,000원까지 올랐어도 실적이 다른
테마 종목에 비해서 고평가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 정말 아몰레드랑 무선 충전 테마가 본격적으로 개화를 한다면은 크로바 하이텍은 실적 개선이 되면서 저평가 구간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실적만으로도 충분히 7,000원, 8,000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성이 보장이라고 말씀은 힘들지만 성장성을 믿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크로바 하이텍 같은 경우는 단기로 보지 마시고 내년 중하반기까지는 좀 보고 7, 8,000원까지 심지어는 10,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받쳐주고 테마까지 가세하면은 약간 오버슈팅 되는 구간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8,000원을 넘는 9,000원 이상, 10,000원 이하까지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로바 하이텍은 뭐 단기로 보셨다고 하지만 장기로 내년 중반 이후까지 좀 가져가 보는 전략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 4,000원까지 한 내려오면은 추가 매수도 해도 괜찮은가요, 그러면? 예,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은데, 제가 만약에 추가 매수를 5%에서 10% 추가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또 잘못 알아들으시고, 뭐, 한 번에 5%, 한 번에 10% 이렇게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분명 매수나 매도를 할 때는 분할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만약에 5% 비중을 더 늘릴 것이다 그러면은 초반에는 한 1에서 2% 정도, 그리고 나머지 3, 4%는 떨어질 때마다, 만약에 떨어지지 않는다면 5% 비중을 더 이상 채울 필요가 없고 그냥 예. 1, 2%만 채운 상태에서 상승을 기다리면서 그냥 가져가는 전략이 제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라는 거지, 제가 막 5% 추가 매수를 하라 그랬다고 해서 하락하는 장에서 5% 하루 만에 매수하는 전략을 추천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 예.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이 BH인데, BH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산업을, 그러니까 어디에 납품하고 어떤 제품을 생산하시는지 좀 아시나요? 예, 그걸 하시면 모르겠어요.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BH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의 연성 회로기판, 그러니까 FPCB라는 연성 회로기판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게 갤럭시 시리즈에 납품되면서 실적이 개선되고 갤럭시 S 스웨즈로 부각되면서 뭐 작년 9월부터 뭐 2,890원부터 거의 9,000원까지 3배 넘게 상승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만큼 기간이 뭐 1년 가까이 매매를 했던 종목이기도 하고, 근데 최근에 들어서 BH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BH는 같이 보실 종목이 플렉스컴이라는 종목하고 항상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인터플렉스도 같이 있지만 인터플렉스는 뭐 애플에도 납품을 하기 때문에 인터플렉스보다는 플렉스컴하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플렉스컴도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전 저점을 깨고 지금 뭐 6,800원까지 내려온 모습인데, 그만큼 실적이 나빠지느냐, 플렉스컴이나 BH가 지금 실적이 나빠지는 건 아닙니다. 아무래도 겔3가 생산이 본격적으로 되면서 2분기 실적도 BH나 플렉스컴이나 괜찮고 3, 4분기까지 실적이 1, 2분기보다 더 좋게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고 있느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기관이 매매한 지 거의 1년이 가까웠기 때문에 포트를 바꾸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H는 만약에 포트 변경이 다 되고 대외 악재가 사라진다면 현재 6,900원이나 아니면 6,500원까지는 떨어지고 반등을 다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BH 같은 경우는 올해 연말까지, 올해를 넘기기 전에 만약에 목표가까지 안 오면은 과감히 손절을 하시는 전략을 추천드리고 싶은데, 지금 행사가 2,900원짜리 57만 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0원에 57만 주가 나올 게 있는데, 3,000원에 지금 행사를 하면은 바로 매도를 해도 100% 이상 수익권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다시 9,000원 회복을 보시고 매매를 하는 전략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예. 네, 크로바 하이텍은 내년 하반기까지 한 10,000원 정도도 가능할 것 같다, 잘 간다면. 그리고 BH는 올해 연말까지 9,000원 정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많이 도움 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네,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두 번째 전화 받아봤고요. 바로 문자로 들어온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4860번님께서 심규현 대표님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종목은 AP 시스템입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1,876원이고요. 비중이 40%, 단기 목표가 부탁드린다고 하시는데요. 네, 우선 뭐 아마 최근에 좀 아무래도 관련된 네. 부분, 관련주들 모든 급락세 보이면서 AP 시스템도 사실은 14,000원대에서 지금 10,000원대까지 사실 7월 중순부터 연일 하락세를 보이면서 상당히 좀 걱정이 크셨을 텐데, 결론적으로 뭐 오늘 장에서도 2.8% 사실 급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한 번쯤은 이제 기술적 반등 가능 구간이 오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A의 올해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습니다. 뭐
투자 연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좀 악재가 작용하면서 주가도 급락세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뭐 수요에 대한 부진 우려감은 나오고 있지만은 AM OLED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 디스플레이 관련된 산업에 있어서 변화 패러다임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은 지금 가격대보다는 높은 가격대에서 파실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최근에 좀 물량이 많이 소화되는 과정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떨어지는 칼날이기 때문에 조금은 리스크가 있겠지만은 사실 지금 시점 그 칼날이 어느 정도로 조금 완화될 수 있을 그런 전망이 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다는 측면 아무래도 좀 과도의 낙폭이라는 인식이 조금씩 시장에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좀 기대감이 커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지금 급락하고 있는 종목이지만은 우선은 이러한 종목은 매도보다는 좀 홀딩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다면 얼마만큼 오른다고 한다면은 얼마만큼 오를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먼저 기술적 반등 가능 구간에 있어서는 약 11만 5천 원대가 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적 반등을 노리신다고 한다면 우선은 손실을 줄이시는 전략, 매수가 부분까지만 좀 올라오기를 기다리시는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게 아니고 좀 더 중장기적으로 가보겠다라고 한다면은 약 12,500원 이상 한 3,000원대까지 다시 한번 좀 회복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맵비 시스템 아시겠지만 실적 호조 기대감만 나와준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주가는 반등 양상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분기 만약에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실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3분기, 4분기 기대감 높아진다고 한다면 충분히 13,0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기술적 반등과 펀더멘탈 개선 기대감 둘 다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파트론이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은 9324번님의 종목이네요. 매수하신 가격은 11,550원입니다. 비중은 25%, 손절가,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파트론 같은 경우는 뭐 휴대폰 안테나나 그리고 휴대폰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만큼 뭐 갤럭시 S나 아이폰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파트론의 실적 모멘텀이 굉장히 강한데도 최근에 뭐 주가를 보시면 많이 오르지 못하고 다시 하락하는 추세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트론은 뭐 실적 모멘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아이폰이나 갤럭시 갤럭시 S3가 지금 뭐 생산에 들어가고 뭐 판매에 들어갔다 이런 모멘텀이 있지만 상승을 못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기관이 예전에 몇 달 전서부터 기관이 코스닥 종목을 굉장히 한 2주인가 20일 연속 이제 매수를 하면서 코스닥 지수를 굉장히 많이 올려놨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랑 그제 코스닥에서 투매가 나온 것은 대외 악재 때문에 기관이 불안감 때문에 지금 코스닥을 투매를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파트론 같은 경우도 이런 투매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뭐 시장에서 실적보다는 뭐 수급이 깡패다 뭐 이런 말도 나오는데 그런 대외 악재 속에서는 수급이 안 좋아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지금 파트론이 상승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파트론이 지금 대외 악재가 없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은 뭐 14,0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대외 악재가 있는 상태에서 추가 악재가 나온다면은 진짜 11,000원 이하, 10,000원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일 모레까지는 코스닥 장세를 조금 지켜봐야 된다. 유럽 장세와 코스닥 장세를 좀 지켜보면서 코스닥에서 투매가 나올 가능성은 아직까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화를 하는 전략을 많이 추천드리는데 지금 11,5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오늘 약간의 반등을 줄 때 좀 대부분 거의 20% 정도는 손절매를 하셔서 현금을 보유하는 전략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반등이 나왔을 때 조금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셨고요. 비중은 한 20% 정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7576번님의 종목입니다. 매수하신 종목은 LG전자인데요. 59,200원에 사셨고 비중이 15%입니다. 단기, 중기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LG전자 어제 실적을 발표했었는데 호평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5% 급등인데요. 네, 뭐 LG전자는 실적적인 측면에 있어서 TV 관련된 부분은 좀 호조세를 2분기 보였지만 사실 스마트폰 관련된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적자 고조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은 스마트폰 출하 비중이 높아졌다는 측면이 뭐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오늘 좀 5.8%대 급등 양상 보이고 있는데 사실 LG전자 그동안 실적 발표하는 때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도 기대가 적응하면서 주가가 좀 반등 양상을 보였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도 그와 같은 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물론 여기가 어느 정도 저점을 받고 정말로 스마트폰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바닥일 수는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무조건 확신하기에는 조금은 이르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기대가 높아지면서 좀 반등해준다라고 한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약 한 6만 2, 3천 원대까지는 상승 가능한데, 뭐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9만 4천 원대에서 6만 원대 아래까지 내려가는 모습 속에서 사실 급락세가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급락세가 이어지는 동안에 반등해 왔을 때에는 그래도 전 고점 대비해서 약간은 저 고점과 그리고 그 전 저점에 대한 중간 이상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와 움직임을 좀 비슷하게 한다라고 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6만 2, 3천 원대가 목표 주가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단기적으로만 LG전자 6만 2천 원대 목표 주가로 설정하고 투자하자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오늘 상담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요. 오늘 한 시간은 두 분의 전문가, 심기현 대표, 정동우 전문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제 서울경제TV 그리고 개미들의 큐는 KT올레 IPTV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죠.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